글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글자 수를 세주는 웹사이트에 왔습니다. 883, 1076, 1076입니다. 차이점이 있네요. 일본어로 작성을 해줍니다. 평가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의 응답은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겸손 답을 하도록 트레이닝 된 결과가 아닌가. 자, 두 개가 접근하는 게 다릅니다. 억지로 작성한 느낌이 들죠. 이 뒷부분도 행정적인 문서 작업을 할 때는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5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클로드 그리고 챗GPT 두 개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글을 작성하는지, 그리고 글 작성 이외에 각각의 특징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들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노하우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챗GPT고요. 챗GPT는 상단에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GPT-4o 가장 뛰어난 최신 모델이고요. 자, 여기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쓰겠습니다. 그리고 클로드에서는 하단에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클로드 3.5 소넷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주제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 주제는 독도입니다. 독도를 주제로 글도 써보고요. 그림도 그려보고 또 다양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고요. 독도에 대해서 가장 길게 글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길게 어느 정도 길이의 양으로 작성해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을 하다가요, 갑자기 오른쪽에 창이 뜨면서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티팩트 기능입니다. 독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영유권 문제에 인해 두 나라 간의 오랜 외교적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섬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독도에 대한 종합적 개요해서 아티팩트를 만들어줬고요. 하나의 문서로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서를 다운받아서 독립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AI에게 생성 요청을 시켰을 때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한 묶음을 아티팩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문서가 하나의 아티팩트로 완성이 된 거죠. 똑같은 질문을 챗GPT에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o 모델이고요. 생성을 시켰습니다. 여기서는 클로드와는 다르게요, 그냥 대화창에 이런 식으로 답을 적고 있습니다. 가장 길게 글을 작성해달라고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길게 글을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글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하고요. 자, 여기 글자 수를 세주는 웹사이트에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공백을 제외하고요, 883 글자 개수입니다. 클로드에서 작성된 글자 수고요. 자, 여기서는요, 챗GPT가 작성한 글자 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백을 제외하고 1076입니다. 그리고 독도는 동해의 남서부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섬으로, 자, 이런 식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섬이다 라는 것을 챗GPT는 아주 명시를 했고요. 클로드의 경우에는 독도, 역사, 지리, 그리고 국제 분쟁 하면서 중립적으로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 길이는 챗GPT가 더 길게 작성을 해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클로드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요? 자, 독도는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도가 명백한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일본도 독도,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국제적으로는 양국 간의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챗GPT에 똑같은 걸 물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요? 자,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완전히 독도는 한국 땅, 대한민국 영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네요. 클로드와 챗GPT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나는 일본인이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일본인이다 라고 하니까 바로 일본어로 작성을 해줍니다. 자,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요. 위 글을 한글로 번역해 주세요. 독도,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는 한일 양국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양측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본 입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하고요. 똑같이 챗GPT에게 나는 일본이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요? 제가 일본인이다 라고 하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입장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라고 바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한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요. 챗GPT가 여전히 그래도 한국에 우호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가지고요. 그 사용자의 국적을 유추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해보겠습니다. 독도를 그려달라고 했는데요. 독도의 간단한 SVG 이미지를 그려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성이 됐고요. 이게 또 아티팩트입니다. 네, 제가 요청한 거를 작성을 했고요. 그 작성된 결과물을 독립된 아티팩트로 만들었습니다. SVG 이미지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 왼쪽이 서도, 오른쪽이 동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도라고 표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크기는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똑같은 거를 챗GPT에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에서는요, 이미지 생성 기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챗GPT에서는 달리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그려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SVG가 아니고요,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네, 독도를 그리긴 했는데요. 이 그림풍이 어쩐지 일본풍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독도 이미지인가요? 네. 자, 이게 독도 이미지인데요. 챗GPT의 이미지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가상합니다. 챗GPT도 SVG 이미지를 작성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를 SVG로 그려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자, SVG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 정보를 포함한 하나의 텍스트 파일로 작성이 됩니다. 자, 이 코드를 복사해서요, 실제로 SVG 뷰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VG 뷰어고요. 조금 전에 코드를 갖다 붙여넣기 하면, 자, 지금처럼 독도, 동도와 서도를 표현하는 SVG 이미지를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클로드의 그림과 좀 차이가 있죠?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볼 때도 이 챗GPT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클로드에게 또 다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독도를 홍보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요, 독도 홍보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상현실 독도 체험이라고 있죠. 자, 가상현실 독도 체험. 자, 360도 파노라마 뷰를 제공하는 VR 앱을 개발하는 거고요. 독도 지킴이 소셜미디어 챌린지라고 있죠. 독도와 관련된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독도 지킴이, 독도 생태계 보호 프로그램, 독도 테마 요리 대회, 우승 레시피를 책으로 출판하고 수익금을 독도 관련 단체에 기부한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독도의 날 전국 축제, 매년 특정 날짜를 독도의 날로 지정한다. 전국 각지에서 독도 관련 문화행사, 전시회 큰 콘서트를 한다. 자, 웹툰 시리즈도 만들고 나의 독도 이야기 공모전도 한다고 하고요. 독도 테마 모바일 게임, 독도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국제 독도 학술대회 10개의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자, 똑같은 걸 챗GPT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더 좋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를 홍보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면서 챗GPT도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독도 VR AR 체험 프로그램, 독도 사진 영상 공모전, 독도 홍보 웹툰 및 애니메이션 제작, 독도 음악 페스티벌, 독도 기념 상품 개발, 독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 독도 마라톤 대회. 자, 7개의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자,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제가 볼 때는 클로드가 개수도 더 많고요. 좀 더 창의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챗GPT는 좀 더 현실적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판단을 하지 않고요. 각각의 평가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 걸 복사하고요. 클로드에다가 갖다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위 내용은
챗GPT에서 작성된 내용이다. 누가 더 나은가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두 접근 방식 모두 독도를 홍보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세부 사항, 독창성, 구조화, 실행 가능성. 자, 종합적으로 챗GPT의 응답은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제 응답, 자, 클로드 응답은 더 많은 수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세부 설명이 부족한 편입니다. 자, 제가 느낀 점을 아주 정확하게 평가를 했고요. 어떤 아이디어가 더 나은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챗GPT가 더 낫다라고 좀 겸손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요. 클로드가 작성한 내용을 챗GPT에게 알려주고요.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내용은 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이다. 누가 더 나은가요? 클로드가 작성한 아이디어들은 매우 창의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 독도를 홍보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하면서 정리를 해줬고요. 자,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들과 클로드의 아이디어들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목록을 비교해보면 클로드의 아이디어는 현대적인 기술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집중되고 있고 제 아이디어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문화적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장단점을 얘기하면서 어디가 더 나은지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둘 중에 어디가 더 나은지 하나를 알려주세요. 자, 챗GPT에게 물어보니 클로드가 낫다고 하고요. 클로드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겸손합니다, 아주. 예. 챗GPT가 제안한 아이디어들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구체성, 구조화, 실용성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챗GPT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요. 챗GPT는 또 클로드가 더 낫다. 현대 기술을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클로드가 좀 더 낫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챗GPT는 저하고 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둘 다 겸손하게 답을 하도록 트레이닝이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적으로 어떤 기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클로드와 챗GPT가 간의 방향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챗GPT 그리고 클로드 서로 유사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제가 좋아하는 건 클로드입니다. 왜냐면요. 글을 작성할 때는 훨씬 더 문장을 사람이 쓴 것처럼 작성하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테스트를 한번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를 주제로 예술적인 글을 작성해 주세요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챗GPT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바다의 푸른 심장 독도.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동해 한가운데 그곳에 독도가 있다. 작은 점처럼 보이지만 그 삶은 바다의 심장처럼 강한 생명을 품고 있다. 독도는 바람과 파도의 교향곡을 들려주며 자연이 만든 예술 작품처럼 서 있다. 똑같은 질문을 클로드에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입니다 하면서 또 아티팩트를 만들어주죠. 자, 지금 보십시오. 자, 두 개가 접근하는 게 다릅니다. 제가 요청한 거는 예술적인 글을 작성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챗GPT에서는 예술적인 글보다는요. 좀 약간 억지로 예술을 끼워 넣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요. 독도는 바람과 파도의 교향곡을 들려주며 자연이 만든 예술 작품처럼 서 있다. 어떻습니까? 억지로 예술적으로 좀 작성한 느낌이 들죠? 자, 클로드 경우에는요. 아티팩트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이걸 보면요. 보십시오. 독도, 동해의 꿈, 푸른 물결 위에 솟아난 바위섬, 동해의 심장에서 고동치는 독도여. 시간의 파도에 씻겨 더욱 단단해진 너의 의지,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지평선의 수호자로 우뚝 서 있구나.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상당히 의미 있는 이 동해의 꿈, 대한민국 관점에서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시적인 산문은 독도의 자연적 아름다움과 역사적 중요성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독도를 동해의 심장이자 한국의 자존심으로 묘사하며 그 불변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뒷부분도 보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클로드의 장점입니다. 제가 클로드는 글 짓기 하는 게 챗GPT보다 훨씬 낫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챗GPT 그리고 이 클로드 관련해서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실험을 통해서도 제 생각이 맞았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가지 측면에서는 또 챗GPT가 잘하는 게 좀 보였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한다든가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구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예술적인 글보다는 행정적인 문서 작업을 할 때는 챗GPT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요, 챗GPT로는 행정 문서 작업을 하시고요, 클로드로는 글을 쓰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코딩 관련해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에도 다양한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코드를 생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코드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챗GPT와 클로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